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작해봐야죠. 함께 하실 두 분 정식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님 만나보셨고요. 자, 헤르메스 스탁의 오늘 하창환 본부장님 함께 하시게 됩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가 네 주씩을 부탁해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를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이 열려 있습니다. 활발하게 궁금한 점이라든가 좀 의견 남겨주시는 분 중에서 한 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인증샷을 찍어서 좀 샵 2034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 또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앞서 5종목 정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얽혀 있었는지 권재현 아나운서가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도 있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근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60만 원대 재진입을 앞두고 오늘 4% 넘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내년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3년 매출액 36조, 또 영업이익은 2조를 전망하면서 외형 성장폭이 더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굴제 시총 2위였던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 코스피 시총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4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오늘 3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업황 개선이 내년 3분기나 돼야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 대다수인데요. 내주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특징주 바로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중국 OTT에 한국 영화가 한알령 이후로 6년 만에 처음 공개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등 OTT 시장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5%대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또 최민수, 손석구 주연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콘텐츠 카지노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레몽레인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에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3회는 무려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레몽레인은 대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로 투자금 352억 원의 절반가량인 176억 원을 재벌집 막내 아들에 투자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굴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제주 맥주와 교촌 F&B 등 치킨과 맥주, 월드컵 특수 수혜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대부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주 맥주는 오늘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셨을까요? 좀 채팅창에 아이고 좀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보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공유해 볼 텐데 먼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전문가가 꼽은 탑픽 종목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창환 본부장은 레몽레인, 조선일 매니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해 주셨군요. 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의 탑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동안 정말 강했었는데 오늘 4% 넘게 네. 밀려났어요. 그래도 기관들은 또 꾸준히 담고 있더라고요. 매니저님. 조정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기관은 매도를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를 많이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네. 뭐 지금 보면은 뭐 전 세계 마켓시어를 보면 CATL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3% 정도 마켓쉐어를 하고 있고 2위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사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보다 금년이 조금 마켓쉐어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3%에서 14%로 떨어졌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관련 이슈들이 상향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마켓쉐어가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전에 IPO를 하고 난 다음에 코스피에 진입을 하고 이후에
신고가를 지금 11월 11일 날 우연찮게 빼빼로데이 때 62만 9천 원을 형성을 하면서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바닥에서 매집을 했던 기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난주 매수에도 또 1위로 올라설 정도로 굉장히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은요. 네. 신고가를 내고 나면은 항상 조정이 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4% 이상 거래를 보이면서 큰 음봉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데 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보다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지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급등을 했던 지난 2022년 금년 7월 27일 가격대 그때에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됐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매도를 그만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적으로 기관이나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네. 외국인들은 계속 꾸준히 매수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만 신고가를 내면은 당연히 조정이 약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네. 보통 윌리엄 오닐의 캔슬링 법칙에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종목을 돌파 매매를 하는데 그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컵홀더라고 그러죠. 손잡이 부분처럼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 구간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한 5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도 5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구간에 들어오면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는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선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기관은 좀 차익 실현 쪽, 네. 그걸 외국인이 지금 다 받아가고 있다. 어찌 보면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 포인트로 삼아봐도 좋겠다라고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하창원 본부장님은 레몬레인을 탑픽 네.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예. 네. 근데 또 하창원 본부장님 그 전부터 레몬레인 쭉 밀고 계셨잖아요. 아마도 수익이 났으면 한 30-40% 정도 났을 것 같은데 네.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제가 한 3달 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요. 아마 평균 단가가 18,000원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 수익률이 꽤 많이 나는 네. 상황이고요. 뭐 사실 이제 연초부터 IP에 대한 이런 다각화 부분에서 목표 주가가 4만 원대에도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사실 뭐 신병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던 부분인데 뭐 거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주가의 급등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금토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첫 방부터 이제 세 번째 방송으로 갈 때마다 사실 시청률이 좀 빠르게 올라와 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3편에서 이제 또 다음에 4편이 또 기대가 되다 보니까 또 4편 부분에만 루지하지 않는다면은 시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크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주 3편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좀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1, 2, 3편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남은 편수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슈몰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위직 스튜디오와의 이런 그룹 시너지 부분은 이전부터 리포트에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컨텐츠 쪽이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중국 쪽과의 연관성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 또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인기몰이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조금 물량이 많이 오늘 기타법이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은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드라마 흥행을 했을 때 예전에 우영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번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토픽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페리다트님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참 재밌게 보셨던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겠는데? 뜰 것 같아서 들어가 볼까 했는데 일단은 바빠서 못 들어가셨다 이런 안타까움 주셨는데 네. 보통 드라마 되게 재밌다면 초반에 이제 주가 확 반영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올랐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더 오를 여지는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탑픽 꼽아주셨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타이밍 한번 노려봐도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두 분 모두 노려주셨어요. 이 종목 참 궁금했단 말이에요.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환율 좀 내려가고 네.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정말 많이 담았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아직 노라고 확 돌아서야 되다니 개인 투자자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벌써 반도체 쪽에 겨울이 이거 오는 건가?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하나씩 들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매니저님. 네, 저는 예. 이제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를 작년 3월부터 저는 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원래 이제 저를 오랫동안 무료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전부터 이제 반도체의 10년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갔죠. 그때 가만히 보면은 일본 기업들이 갑자기 반도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잘 나가던 90년도 때 그들이 덤핑을 통해서 담합을 통해서 그 반도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기 때문에 WTO에서 제소를 받아서 그때 원래 사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모든 거를 지고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나 또는 WTO 같은 경우에 제소 들어가고 난 다음에 페널티를 받으면 그 금액에 무려 한 10배 내지 1000배 이상의 금액이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못 받고 마켓 쉐어를 다른 국가에 넘겨주겠다고 해서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10년 넘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요즘 여러분 뭐 미국이나 일본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반도체에서 손을 놨던 일본이 반도체 공장을 증축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계속 미국 자국주의 우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건물,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반도체 마켓 쉐어를 미국과 중국이 나눠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작년 3월부터 계속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일본의 그 담합했던 거에 10년 이상 우리가 마켓 쉐어를 다 갖고 오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그거를 미국과 일본이 가져가는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반짝하면서 지금 반등 나온다고 주가를 보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내놨던 시장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순서를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안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본다면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겨울왕국. 예. 반도체 업황 부진. 그러면 저기 매니저님 말씀은 네. 지금 이번 겨울은 아예 좀 약간 좀 멀리 거리를 두고 보자 쪽이신 거예요, 아예? 그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이재용 회장이 주식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개월 이상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산업이 이제 이게 그 반도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산업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의 의지가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무려 뭐 2~3배 이상 반도체의 획기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본 기업들이 망하거나 또는 사세를 축소했던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 사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덤핑과 담합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도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내놨던 시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때도 여러분들 10년 전에 일본이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내지 5년 이상 우리나라보다 반도체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의 마켓 쉐어를 우리가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일본과 미국이 그들이 갖고 있는 빼앗겼던, 그러니까 쉽게 내놨던 시장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켓 쉐어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쇄국 정책이라 할 정도로 각국이 다 블록을 치면서 지금 막고 네. 있는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신다면 네. 앞으로 상황은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창은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봐야 그래요. 될 것 같아요. 네. 하창은 본부장님 역시 노라고 해주셨는데. 워낙 그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 좀 근데 여쭤봐야 돼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래요? 같은 노예여도 좀 다른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 반도체 자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IT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워낙 많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생산량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공급 과잉이 된 상황이잖아요. 수요는 좀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재고가 많고 투자 사이클이 좀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투자 확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장기로는 반도체는 앞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기타 산업들이 활발하게 됐을 때 분명 커다란 캐파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서버용 데이터 쪽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물론 이제 당장 투자를 한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반도체 외에도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사이클 자체가 이제 그룹주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현금성 자산도 100조가 넘게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2,000원으로 저번에 이제 마이크론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네. 당일에 거의 다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면 82,000원대에서는 정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현재 부분에서도 매수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다 더 지금 이런 업황에 대한 부진 얘기 그리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이 주가의 하락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이렇게 막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좀 현재 가격대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주워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보시려면 당연히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도 단기로 보시려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노 의견을 드리려고 일단 저는 노를 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82,000원 네, 정도면 그렇죠. 저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력하게 그 가격대가 그래도 하방 지지를 네. 해주는 선이니까 그 네. 가격대는 편안하게 지키고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네. 그렇다면 그 근처까지 간다면 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이셨어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잘 올라가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다시 오만전자로 떨어지는 건 아닌지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 이재용 회장의 의지를 믿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주주들을 위해서 7만 원대까지는 분양을 하겠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뭐 5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을 해서 거의 한 6만 1,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공매도로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주춤하긴 합니다만 언급드린 대로 충분히 7만 원까지는 가능하고요. 다만 7만 원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오래 갖고 갈 것인지, 근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나올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이클 상에서는 약간의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조정 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강력하게 예전에는 2016년도부터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 삼성전자까지도 연계시켜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도 네. 차라리 지금 시점이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사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지수의 조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좀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상단 자체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있긴 합니다. 최대 2,650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관점에서 간다면 7만 원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의 흐름 자체가 뭐 아까 앞서 얘기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이제 주가의 바닥 부분에서 지수 상승과 함께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에서 최근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서 좀 잡았던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일단 한번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 한번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지수 상승과 같이 좀 채널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삼성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한 7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의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버킷 스튜디오인데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일단 버킷 스튜디오 노 의견 주셨어요, 메이저님. 네, 저는 이제 단기 반등으로 보고요. 실질적으로 버킷 스튜디오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자본이 좀 많았죠. 여러 가지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그 이슈 때문에 네. CU 이슈도 그렇고 마켓에 이제 주주 이제 관련돼서 이슈가 많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OTT가 6년 만에 우리나라 영화계 특히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중 외교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반짝 이제 이슈를 보이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오문이라는 드라마 영화가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오픈이 됐었고 그전에도 이제 그 이후로도 드라마들이 많이 이제 13개 정도 드라마들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오프닝 되면서 많이 매출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먹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너무 지금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 차트상으로는 반등이 나올 차트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반등 시에 조금 비중을 좀 줄이면 좋지 않나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청환 매니저님은 그래도 좀 예스 의견을 주셨어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네. 근데 방향성은 똑같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이런 이 OTT 쪽에 대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쪽, 엔터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왔고 최근에 뭐 룽투코리아가 상한가 나온 것도 이제 판호에 대한 흐름들이 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바닥권에서 좀 급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아직은 거래량 동반한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슈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많이 눌린 부분이 있어서 뭐 구조적으로 추세가 완전 전환돼서 막 상승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뭐 단기 갭을 메우는 1,600원 라인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 의견을 드렸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 제주 맥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맥주, 이 에일 맥주 많이 좋아하실 텐데 또 의견 엇갈리셨군요. 네. 오늘도 이제 월드컵 수혜주들이 좀 떠올랐어요. 예. 근데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네. 빠지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등치고 그래도 굉장히 요새 좀 바닥 찍고 나서 오늘 큰 폭으로 올라주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엇갈리셨거든요. 노 의견, 우리 매니저님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저도 제주 맥주를 네. 좋아합니다. 네. A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마시곤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2017년 8월부터 이제 에일 맥주를 생산을 했죠. 그래서 에일이 펠롱 에일하고 제주 먼거 에일 거멍 에일 해갖고 이제 세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2018년, 19년 지금도 뭐 가끔가다 뭐 에일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주 맥주.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매출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7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상한가까지 오늘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외국인들 17만 주 이상을 차익 실현을 했고 기관도 3만 3천 주 정도를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월드컵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이제 상한가 들어간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의 차익 매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하시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월드컵 특수는 좀 단기 모멘텀에 가깝다. 네. 좀 매출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청환 본부장님은 예스 네. 의견 주셨어요. 저는 뭐 테마의 초입 부분이라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단순 이 월드컵 테마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이슈가 올림픽 있을 때마다 사실 움직이는 거고 뭐 당연히 본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 좀 제외하고 수급 쏠림에 대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제주 맥주가 좀 세게 움직이면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좀 묵직한 친구들도 좀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뭐 그런 순환매 쪽 부분들 그리고 사실 오늘 뭐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이런 쪽은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순환매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어서 뭐 이제 편의점까지도 사실 좀 엮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BGF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뭐 좀 넓게 본다면 편의점까지 이런 한 바퀴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본부장님, 제주 맥주뿐만이 아니라 월드컵 관련해서
분명히 지금 주변까지 관련주들 한 번씩 다 움직여 줄 거다. 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전에도 이런 월드컵이 있을 네. 때마다 네. 이런 뭐 육개라든지 편의점주, 네. 특히나 이제 경기 편성이 새벽 뭐 2시, 3시, 4시 이쪽에 있으면 편의점주가 굉장히 강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 시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때 치킨집이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서 네. 이제 테마주 수급 움직이는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 시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딱 10시 그렇죠. 정도면 그럼 또 치킨, 치킨 먹기 그쵸. 좋은 네. 시기잖아요.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거리네. 네. 근데 안 그래도 또 치킨 ETN이 상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17일에 상장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치킨도 대표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님. 치킨도 대표 수혜주죠. 네. 보통 보면 이제 치킨 같은 경우는 월드컵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슈, 관련 이슈, 이제 스포츠 이슈가 되면은 치킨들이 많이 급등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아직 치킨들이 안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가 먼저 움직이고 맥주를 먹으면 당연히 안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치킨주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치킨주들이 조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번 반짝하고 치킨주도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치킨 관련주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종목들, 뭐 할인이나 여러 종목들 많이 있죠. 그런 예.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멍뚜님께서요. 월드컵 특수는 우리나라가 한 16강 가면 폭발할 것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성적에 따라서 아,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네. 파급력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은 든단 말이에요. 4강 가면 큰일 납니다. 만약 이건 저희는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런 큰 일이 나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좋은- 그 안 좋은 건 사실 생각지고 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요런 그 우리나라 성적 여하에 따라서는 분명히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은 혹시나 네, 있죠. 분명한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당연히 우리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수급이 네. 강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네, 경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응원을 막 하고 그러니까요. 싶어지네요. 자, 네.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나눠봤고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께서는 또 뒷코너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하창환 본부장님 먼저 인사를 드리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